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에 대한 후폭풍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취임 이후 60%대로 견고하게 유지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도가 59%로 자체 조사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조국 전 대표 사면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면 바로 전날인 지난 14일에 국정 지지율이 48%로 가장 낮았습니다. 세대별 지지율 역시 공정 이슈에 가장 민감한 20대에서 9%포인트 하락했고 진보 성향이 또렷한 4050 세대에서도 7%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이탈이 컸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39%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신용점수 832점이면 개인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 기준 고신용자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요즘 830점대론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올해 6월 평균 신용점수는 945.2점에 달하는데요. 2022년 7월에 비해 35점가량 수직 상승했습니다.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변별력이 낮아지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잣대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 10명 가운데 4명은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고 이 중 950점을 넘는 초고신용자도 27%에 달합니다. 신용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 원인으론 예비 대출자들이 한 푼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점수 관리에 나선 데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시행된 신용사면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정부가 벼 대신 콩을 심도록 장려하다 뒤늦게 콩 재배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콩 재배를 늘려왔는데요. 올해 논콩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47%가량 늘린 3만 2천 헥타르로 추산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매년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올해 초 정부의 콩 비축량이 8만 8천 톤에 달하면서 비축 여력이 거의 남지 않은 겁니다. 콩 재고를 팔려고 해도 그간 정부의 비축으로 콩 도매 가격이 4% 올라 싼 값에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산 콩 수요를 늘리려고 콩 수입량을 줄였지만 중소두부업체들은 비싼 국산 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논콩 재배 면적을 다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자 수억 원씩 들여 논콩 재배 장비를 사들인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 정보와 사고조사 결과를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표하기로 했는데요.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800여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됐습니다. 매년 800건가량의 의견서가 작성된 셈인데요. 하지만 지금껏 기업은 민감 정보 유출과 피의 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개하면 구직자들에게도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기업이 어떤 안전규정을 위반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공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된 시골 학교들을 미래교육의 자산으로 되살리려는 도전이 경북에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198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경북에서 문 닫은 학교는 730여 곳으로 대부분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기준 현재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00여 곳 가운데 76개교는 연수원이나 체험관 등 교육시설로 자체 활용 중인데요. 또 100여 곳은 지자체와 주민에게 임대돼 마을회관과 체험마을, 창작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은 앞으로도 폐교를 교육과 문화, 경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